네, 그 알고리즘 수업이고요. 오늘 얘기할 내용은 이제 리커런스인데, 리커런스는 뭐 우리말로 하면은 점화식 혹은 뭐 재규식이라고도 가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점화식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점화식 이런 게 점화식이었죠. 예를 들어서 뭐 an이 뭐 an-1 더하기 1이다. 뭐 이런 게 점화식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그 an이라는 애가 그 an-1로 설명이 되고 있잖아요. 같은 우리가 만약에 얘를 하나의 펑션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 펑션이 자기 자신으로 설명이 되는 요런 수식을 우리가 보통 점화식 혹은 재규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점화식이 주어졌을 때 그 점화식으로부터 복잡도 분석, 그러니까 그 점근적 분석을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다뤄볼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알고리즘 분석의 좀 고급 버전이다,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합시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공지 먼저 하고 할 거야. 우리 이거 다 하고 공지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재기 함수를 리커시브 펑션이라고 하죠. 이제 리커시브 펑션의 복잡도를 어떻게 구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처음에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리커시브 펑션을 보통 리커런스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복잡도를 리커런스로 표현을 하는데, 이 리커런스를 푸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뭘 할지 이해되시죠? 네, 이런 걸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알고리즘 1과 알고리즘 2가 있습니다. 이 두 알고리즘이 뭘 하는 알고리즘인지 제가 한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거는 아주 쉽죠. 1분 너무 긴가? 30초 드리겠습니다. 그냥 함수명이 하는 일인 것 같긴 한데. 네. 녹화가 잘 되고 있는 건가? 네,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초 됐죠? 네. 첫 번째 함수는 뭐 하는 거죠? 팩토리얼 값을 구하는, 그죠? 팩토리얼 값을 구하는 그런 함수고, 보면은 팩토리얼 n은 n이 1일 때는 1을 그냥 리턴하고, 그게 n이 1보다 클 때는 그 팩토리얼 n-1에다가 곱하기 n을 함으로써 그 팩토리얼 값을 구하는 그 재귀 함수입니다. 맞죠? 두 번째는 배열에 존재하는 그 값들 중에서 최대값을 찾는 이제 그런 함수예요. 근데 사실은 최대값을 구할 때 그냥 앞에서부터 쭉 스캔해가면서 찾으면 되는데 그게 제일 간단하잖아요. 근데 좀 여러분들의 리커런스에 대한 학습을 위해서 요거를 굳이나 재기함수로 구현을 한 겁니다. 보시면 어떻게 구현을 하고 있냐면은 이 L이랑 R은 우리가 탐색할 범위를 나타내는 거고, L이랑 R이랑 같다는 얘기는 지금 범위가 이제 0으로 좁혀졌다. 그러니까 범위가 이제 그 하나의 값만 가지게끔 좁혀졌다라는 의미니까 그냥 해당하는 값을 맥스 값으로 리턴하면 되는 거고, 지금 여기 부분은 L과 R의 중간 값을 구한 다음에, 그죠? M 값을 구한 다음에 그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서 맥스 값을 찾고 있어요. 그죠? 왼쪽의 맥스 값과 오른쪽의 맥스 값을 찾은 다음에 그 두 개 값 중에서 더 큰 값을 리턴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문제 없죠? 요것도 맥스 잘 찾게 생겼죠? 그죠? 요런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개의 함수의 복잡도를, 그러니까 두 개의 펑션의 복잡도를 점화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 함수의 경우에는 tn은 tn-1 더하기 c는 이제 그 상수죠, 상수. n이 1보다 클 때는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 n이 1일 때는 이렇게 그냥 상수 리턴하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수식 이상하지 않죠?
아주 자연스럽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요 find max하고 재기적으로 두 번 호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그냥 그 러프하게 전체 개수가 n개라고 하면은 n 나누기 2개만큼 그 find max 함수를 돌리고, 여기도 n 나누기 2개만큼을 입력으로 준 다음에 find max를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tn을 tn 나누기 2 곱하기 2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추가적인 연산을 하고 있으니까 더하기 c, 이렇게 추가적인 연산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맞죠? 이것도 요 식을 점화식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t가 1일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상수 시간만큼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c랑 이 c가 그 다르겠지만, 근데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굳이 다르게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점화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기존에 어떤 그 복잡도를 표현을 할 때는 뭐 tn은 예를 들어서 뭐 2의 n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뭐 8 뭐 이런 식으로 썼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우리가 얘는 세타 n 제곱이다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점화식으로 우리가 그 복잡도 함수를 정의를 하면 그게 바로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요런 그 점근적 분석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점화식을 푸는 건데, 어떻게 하면 점화식을 풀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데, 그러니까 점화식을 푼다는 말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점화식을 어떤 클로즈 솔루션, 우리말로 하면 뭐 해석적 해로 변환을 하는 그런 과정을 점화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런 점화식이 있으면은, 요런 점화식을 우리가 아까 전에 잠깐 예를 들어드렸던 뭐 2n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8 뭐 요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형태 있죠? 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우리는 점화식을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해석적 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요거를 풀어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tn이 cn이기 때문에 세타 n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요것도 이제 풀어보면은 tn이 c 곱하기 2n-1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타 n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져요. 요거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사실 그냥 전개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tn은 t의 n-1 더하기 c니까 t의 n-1은 또 t의 n-2 더하기 c잖아요. 이렇게 되고, 얘는 t의 n-3 더하기 c 더하기 c 더하기 c 이렇게 되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얘를 일반적으로 쓰면은 결국에는 t의 n- 끝까지 가보면은 n-n 플러스 1 더하기, 여기가 3이니까 여기 곱하기 3 됐잖아요. 그럼 m 플러스 1 아니 잘못했죠. n-1 n-1 더하기 n-1 곱하기 c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지금 1이니까 마지막으로 c 더하기 n-1 곱하기 c 이렇게 해서 그냥 nc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전개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 이런 간단한 수식은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전개해보면은 이렇게 간단한 수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게 세타 n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항상 전개하면은 다 풀리냐? 뭐 풀리기야 풀리겠지만 이 전개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고단할 때가 많거든요. 그럼 요거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방법은 substitution method라고 하고, 이제 두 번째는 recursion tree method, 그리고 세 번째는 master method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직접적으로 우리가 전개해서 어떤
해석적 해를 구하는 그런 방법은 아니고, 가정한 다음에, 그러니까 얘가 어떤 그 복잡도 함수가 있을 때 얘가 예를 들어서 뭐 빅 5의 n 제곱이다 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그게 맞는지를 귀납적으로 증명을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추정한 다음에 증명하는 방법이고, 리컬전 트리 메소드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전개를 하는 겁니다. 전개를 하는데 그 전개를 하는 과정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게, 분석하기가 조금 더 편하게 트리 형태로 그림을 그리는 이제 그런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마스터 메소드라고 해서 그 점화식이 어떤 특정한 형태를 지니면은 우리가 굳이 전개를 다 하거나 아니면은 서브스티튜션 메소드를 활용해서 추정 후 증명을 하지 않아도 그 바로 그 정답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요건 이제 특수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메소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서브스티튜션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 뭘 하는지는 바로 감 오시죠? 혹시 문제부터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요 점화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요 점화식을 서브스티튜션 메소드를 활용해서 풀어볼 거예요. 요거 딱 식 보면은 요거 왠지 n로그 n일 것 같지 않나요? 느낌상? 맞아요? 여러분들 느낌이 확 와요? 요거 하면은 딱 봤을 때 n로그 n 나올 것 같은데 딱 느낌이 와요? 어때요? 전 안 와요. 네, 전 안 오는데 아마 좀 많이 보신 분들은 감이 좀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 tn이 5의 n로그 n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 다음에 이게 정말 참인지를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요게 맞는지를 증명을 해볼 거예요. 요게 맞는다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빅 5의 정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죠? 얘가 만약에 5의 n로그 n이다 라고 하면은 요 조건을 만족하는 거겠죠. 요 조건을 만족하는 c와 n 제곱이 존재한다 라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증명해 보면 되겠네요. 요거를 이제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해서 증명을 할 겁니다. 먼저 그 n이 뭐 2일 때 그냥 k라고 n이 2일 때 그때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가정이 tn이 5의 n로그 n일 것이다 라고 한 거니까 t의 n이 c 곱하기 n 로그 n일 것이다 라고 가정한 거잖아요. 그죠? n 제로보다 큰 이제 어떤 k 혹은 이제 뭐 n에 대해서 요럴 것이다 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n이 2일 때 이게 성립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n이 2일 때 보면은 t의 2는 c 곱하기 n 로그 n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2가 되겠죠? 2 이렇게. 근데 2 로그 2는 어쨌든 어떤 상수죠? 그럼 t2면은 이 실제 t2도 어쨌든 알고리즘이니까 얘도 상수 시간만큼 시간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실제 t2보다 이 값이 더 커지는 그런 c를 선택하면 되죠. 그러면은 얘는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실제로 이제 a가 상수일 때 ta는 보통 세타의 1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료가 되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a가 상수면은 ta는 그냥 상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n0에 대해서 먼저 그 베이스 케이스에 대해서 먼저 증명 혹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점화식을 풀 때, 그러니까 이런 그 서브스티튜션 메소드를 할 때 그 베이스 케이스는 잘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더라도 증명이 될 거라는 게 너무 뻔해서 잘 안 하는 그런 그 관례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습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t가 2일 때는 성립한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이게 substitution 메소드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인덕션 케이스, 그러니까 귀납법을 사용해서 한번 증명을 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n이 뭐 1은 제외하고 2, 3, 4, 5, 6 해서 점점점 k까지 요 수식을 이제 만족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n이 k 더하기 1일 때에도 얘가 얘가 성립하는지를 증명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tn이 그러니까 정의상 이 t의 n 나누기 하고 요거 기호 다들 아시죠? 내림입니다. 내림. 요거는 내림이에요. 내림. 혹은 이제 버림이라고도 하죠. 버림을 말하는 거고, 이 t의 n 나누기 2의 내림 더하기 n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쓴 거고요. 얘는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n이 2부터 k까지, 그러니까 2부터 k까지 이걸 만족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n 나누기 2는 n보다는 작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겠죠. 가정상.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다 그냥 이걸 넣어준 거예요. 그냥 c 곱하기 n 로그 n 부분에 요 n에다가 지금 n 나누기 2 내림을 넣어준 거죠. 이렇게. 왜냐면 t 안에 들어가는 그 변수가 요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가정이 참이라면은 요것도 참이겠죠? 요 부분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되고, 그리고 n 나누기 2의 내림은 n 나누기 2보다는 작거나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그냥 n 나누기 2로 바꿔주면은 걔가 얘보다는 크겠네요. 맞죠? 그래서 n 나누기 2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맞죠? 그리고 요거를 이 수식을 풀어보면은 그러니까 로그의 베이스는 2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 얘는 여기 부분을 음수가 되게 c를 조정하면 그러면은 cn 로그 n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성립이 되죠. 맞죠? 잘 따라오고 있는 거 맞죠? 전개를 잘 따라왔다 하시는 분, 잘 따라왔다. 지금 잠깐 중간에 놓친 것 같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 그래요? 그러면은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제가 1분 드릴게요. 이게 생각이 필요해요, 생각이. 네. 네, 좋아요. 질문. 그냥 저런 점화식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네. 다시. 음. 그걸 가정을 못한다고 하면 뭐 전부 다 전개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증명을 할 때, 그러니까 그 점화식이 지금은 굉장히 간단한 점화식인데 좀 복잡해지면은 그러면은 일단 왠지 느낌상 될 것 같은 거 먼저 가정을 깔고 증명을 해봐요. 증명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 조금 더 낮춰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의 3승으로 처음에 증명을 했는데 왠지 n제곱도 될 것 같아 하면 n제곱으로도 증명을 해보고,
n제곱이 되면은 이거 n도 될 것 같은데 하면 n으로도 증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증명이 됩니다. 서브스티튜션 메소드는 그런 식이에요. 네. 네. 여러분들 요거 전개하는 그 흐름이 잘 이해되세요? 이제 다 따라오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증명이 되니까 지금 어쨌든 그 n보다 작은, 그러니까 현재 n보다 작은 모든 값들에 대해서 요 수식이 만족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은 tn이 cn log n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tn이 실제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그 k보다 큰, 그러니까 k보다 큰 이제 모든 n에 대해서도 이 식이 다 성립한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론은 얘는 tn이 5의 n log 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증명한 거랑 마찬가지로 오메가의 n log n인지도 증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맞다고 하면 증명이 될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증명이 좀 어렵겠죠? 네, 같은 방식으로 한번 그 다음 점화식도 증명을 해봅시다.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 지금 tn은 뭐 t n 나누기 2 내림, n 나누기 2 올림, 요거는 올림이에요. 네, 올림을 더한 거에다가 1을 더한 요런 수식으로 정의가 됐을 때 이게 5의 n인지를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5의 n인지 추측을 한 거예요. 5의 n이라고. 요거를 증명하려면은 t의 n 그러니까 n 제로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n에 대해서 tn이 cn보다 작거나 같은지 요거를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보다 작은 이제 모든 값들에 대해서 이 가정이 성립한다고,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입을 해봅시다. 여기다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걸 가정하고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c의 n 나누기 2 이렇게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c의 n 나누기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데 얘를 전개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거는 tn이 cn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대입을 해봤더니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cn 더하기 1인데 얘는 cn보다 절대 작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 이제 좀 증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예제고요. 좀 트릭을 써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tn이 5의 n이라고 측축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5의 n에 속한 그 것들에는 n도 있고, 뭐 여기 2n도 있고, 뭐 3n, 뭐 100n, 뭐 2분의 1n 다 있잖아요. 여기 뒤에 뭐 3, 7, 뭐 빼기 5 뭐 이런 거 해도 얘네들도 전부 다 빅 5의 n이잖아요. 이 특징을 이용을 해서 뭘 증명할 거냐면은 tn이 cn-b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증명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증명을 우회해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증명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제 tn이 tn의 n인 걸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 t의 n이 5의 n-k라는 걸 먼저 증명한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5의 n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요걸 가정했으니까 여기에다가 그 cn-b를 대입해서 넣어주면은 요런 수식이 될 거고, 맞죠? 요런 수식이 될 거고, 정리를 하면은 요렇게 됩니다. cn-2b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cn-b가 되도록 cn-b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만족하도록 b를 조절하면 되겠죠. 그러면 증명이 됐네요. 맞죠? 우리가 이걸 증명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이제 c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c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증명이 성립이 됩니다. 요게 substitution 메소드예요. 조금 더 이제 고급 버전을 볼 건데, 이런 점화식이 있을 때 얘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힌트를 드리면은 로그 n을 m으로 두고 m에 대한 수식으로 변경을 하면은 우리가 봐왔던 이런 형태의 어떤 점화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요것도 시간을 좀 드릴게요. 네, 요거 또 1분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지난번에는 너무 쉬웠는데 오늘은 할만하죠? 재밌죠? 아, 그렇게 공격적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네. 요걸 다시 말하면은 2의 로그 n이 2의 m인 거니까 바꾸면은 이렇게 n이 2의 m승 이렇게 되는 거죠. 슬슬 해볼까요? t의 저거는 2의 m 이렇게 볼 수 있고, 얘는 2의 t의 이게 2의 m승의 2분의 1이니까 2의 2분의 m승, 다시 말하면은 2의 m승 나누기 더하기 m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뒤에서 변수를 뭘 썼는지 모르겠지만 뭐 t, 네, 여기서부터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네,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로그 n을 m으로 두면은 위에 있는 식을 아래에 있는 식, 그러니까 요 가운데 있는 식으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를 그러니까 t의 2의 m을 우리가 s에 대한 m에 대한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랑 같다 이렇게. 여기 써놨네요. 이렇게 해놓고 SM은 지금 여기 SM이잖아요. 얘는 M 나누기 2가 여기 들어가니까 S의 M 나누기 2로 볼 수 있죠. 맞죠? 그래서 2의 S M 나누기 2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더하기 M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리고 요거는 앞에서 봤던 그 형태랑 똑같기 때문에 얘가 5의 m 로그 m이라는 거를 이미 substitution 메소드로 증명을 했어요. 맞죠? 그래서 얘는 5의 m 로그 m이에요. 그러면은 요 t의 n은 지금 m이 로그의 n이니까 여기다가 로그의 n을 넣어주게 되면은 로그의 n에 로그의 n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변수를 치환해서 조금 더 복잡한 어떤 점화식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막 논문이나 아니면은 어떤 알고리즘 책 같은 거 보면은 복잡도가 희한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n 제곱, n의 3승 이런 거는 너무 쉽게 보이잖아요. 뭐 n 로그 n까지도 많이 봐요, 그죠? n 로그 n까지도 많이 보는데 뭐 예를 들면 n에 뭐 0.7137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뭐 로그 n 뭐 이런 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다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증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 저런 복잡한 값들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것 말고도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 됐죠? 혹시 질문 있나요? 넘어갈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substitution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볼 거는 recursion tree 메소드입니다. 요번에는 요 점화식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 볼 건데 그냥 전개해서 풀어볼 거예요. 전개해서 풀어보면은 아래 수식대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처음에 tn은 3t n 나누기 4 더하기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t의 n 나누기 4를 얘는 그러면은 3t의 n 나누기 4의 나누기 4니까 n 나누기 4의 제곱 더하기 여기는 n 나누기 4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요 자리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이걸 정리하면은 이게 3의 제곱 t의 n 나누기 4의 제곱 더하기 요렇게 되거든요. 그럼 또 요번에도 여기다가 그 n 나누기 4의 제곱을 넣어서 그 n 나누기 4의 제곱을 넣어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고 나서 정리를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뀌어요. 규칙이 보이죠? 얘는 이제 3의 제곱, 3의 3승 이렇게 되고 얘는 그쵸? 미안합니다. 3의 제곱, 3의 3승 이렇게 되고 4의 제곱, 4의 3승 이렇게 되고 여기는 16분의 3, 16분의 3의 제곱, 16분의 3의 3승 이런 식으로 쭉쭉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 보면은 얘를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증명하면은 얘는 세타의 n이 나올 거고 여기 부분은 얘가 상수니까 얘는 등비급수의 합 해봐야 1 등비 16분의 3분의 초항 1 이렇게 나오니까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n제곱이니까 세타의 n제곱 나오겠죠. 이게 두 개 더하면은 더 큰 거에 따라가니까 세타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죠? 물론 이렇게 또 할 수 있는데 요거를 한번 리컬전 트리의 형태로 계산을 해봅시다. 처음에 그러니까 이 리컬전 트리는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 제기항 말고 나머지 항 있죠. 나머지 항이 얼마나 계산되는지를 트리의 노드로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n제곱이 여기서 실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t의 n 나누기 4가 이렇게 3번 나눠서 실행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 t의 n 나누기 4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요 자리에서는 4분의 n의 제곱만큼 실행이 되고 이 부분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t의 n 나누기 16이 3개로 나눠져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맞죠? 요거를 반복해서 트리로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런 모양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실제로 연산이 되는 양이니까 여기에서 있는 애들을 각각 레벨별로 다 합산한 다음에 그 합산한 게 전체 연산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요걸 다 하면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n제곱 16분의 3 n제곱 16분의 3의 제곱의 n제곱 이렇게 되니까 요것도 1 더하기 3 나누기 16 더하기 3 나누기 16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곱하기 n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상수라서 결국에는 세타의 n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트리로 그려서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래요?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C의 n, 그죠? 그 다음에 두 개로 나눠지네요. T의 n 나누기 3, T의 2n 나누기 3 이렇게. 그럼 T의 n 나누기 3은 또 어떻게 되죠? 얘는 여기서는 C의 n 나누기 3만큼 됐는데 나눠지는 게 T의 n 나누기 3의 제곱이랑 T의 어떻게 되죠? n 나누기 3 넣어주면은 2 곱하기 n 나누기 3의 제곱 이렇게 되나요? 맞나요?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t의 2n 나누기 3이었으니까 2n 나누기 3을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은 c 곱하기 2n 나누기 3이 되고 여기도 t의 네 아무튼 이렇게 다 그리면 돼요. 그죠? 이걸 실제로 다 그려보면은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앞에서는 완벽한 그 대칭 구조가 나와서 그 깊이가 다 똑같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깊이가 동일하지 않게 나오는 그런 트리도 그려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런데 이 경우에도 복잡도 분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레벨 합산을 해보면 CN만큼 동작을 하고 두 번째 레벨도 CN만큼, 세 번째 레벨도 CN만큼 동작을 하니까 이 최대 깊이가 몇인지 알면은 CN 곱하기 깊이만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깊이가 얼마만큼 되냐면은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깊으니까 n 곱하기 3분의 2의 뭐 깊이를 k라고 했을 때 얘가 1이 되는 그 지점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산해 보면은 뭐 이만큼 된다. 로그의 n에 비례하는 거죠. 로그 n. 그래서 cn 로그 n만큼의 그 시간이 걸린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네. 질문 있나요? 리커전 트리 메소드 없어요? 할만해요? 아니면은 갑자기 따라오기 힘들어졌나요? 할만해요? 아니에요? 어려워요?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알겠다. 대충 알겠다. 느낌이라도 알겠다. 모르겠다. 난 지금 넋을 잃었다. 아 그래요? 뭐지? 전 너무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줄 알고 막 그냥 후다닥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혹시 어려웠나요? 여기까지는 이해했다 하는 사람. 여기도 사실 좀 헤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사람. 아 그래요? 네. 그냥 그 혹시 전개가 어려웠나요? 아니면은 요 그림 그리는 게 어려웠나요? 전개가 어려웠다. 그림 그리는 게 어려웠다. 둘 다 아니다. 아니 뭐야, 뭔지 알려줘야 제가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냥 다시 영상 볼래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만 더 설명하면은 봐봐요. 여기가 tn은 그냥 t의 n 나누기 4 더하기 t의 n 나누기 4 더하기 t의 n 나누기 4 더하기 n 제곱 이잖아요. 얘네들을 그냥 평면에다가 그냥 뿌려 놓은 거예요. 전개를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쓰는데 그냥 n 제곱 뭐 여기 t의 n 나누기 4 t의 n 나누기 4 t의 n 나누기 4 얘네들을 다 합산하면 그럼 이게 복잡도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제 여기 t의 n 나누기 4도
요 t의 n이 3의 t의 n 나누기 4 더하기 n 제곱이니까 t의 n 나누기 4는 얘는 3t의 여기다가 n 나누기 4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n 나누기 4 곱하기 나누기 4 이렇게 그죠? 더하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n 나누기 4를 넣었으니까 n 나누기 4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그러면은 격파 깨부숴서 여기다가 t의 n 나누기 4의 제곱 t의 n 나누기 4의 제곱 그냥 아무 데나 넣는 거예요. t의 n 나누기 4의 제곱 더하기 n 나누기 4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더하기는 아니죠. 아무튼 이렇게 4개로 부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계속 아무렇게나 부셔 놓으면은 우리가 보기가 힘드니까 이걸 트리 형태로 그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얘를 루트로 하자. 얘를 여기 루트에다 두고 그 t의 n 나누기 4를 밑에다가 이렇게 두자.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 트리를 다 그린 다음에 여기에 나타나는 숫자들을 다 더하면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냥 복잡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하나씩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이제 t의 n이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부셔버린 거고 여기서도 t의 n 나누기 4들을 이런 식으로 부신 거예요. 그죠? 얘도 부시고 계속 부시고 하면서 이제 쭉 내려가는 거죠. 그럼 이러면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걸 쭉 해보면 이런 모양이 된다. 근데 이게 높이가 왜 로그의 4의 n이 나오냐면 처음에 n 제곱이고 그 다음에 n 나누기 4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n 나누기 16의 제곱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내려올 때마다 16분의 1씩 곱해지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은 n제곱에 1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노드는 n제곱에 16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맞죠? 근데 이거 좀 이상한데 아무튼 이게 16분의 1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 맨 밑에 왔을 때는 얘가 1이 돼야 되니까 16분의 1, 2, 3, 4 이렇게 했을 때 K가 얘가 이제 n 제곱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K 값이 로그의 4의 n이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그의 4의 n이 되는 거다. 질문 있나요? 이러면은 조금 이해가 돼요? 어때요? 저의 눈을 피하지 마시고요. 네. 저에게 소심하게 X를 그려 보여주셨던 학생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다시 보세요 그러면. 네. 아니면 질문 내주세요 이따가 끝나고. 네. 자, 우리 마스터 메소드 봅시다. 마스터 메소드.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마스터 메소드는 그 마스터 시오렘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마스터 시오렘을 활용을 해서 어떤 특정한 형태의 점화식이 주어졌을 때 그 점화식을 보자마자 풀어내는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어떤 형태의 점화식이냐면은 tn이 a 곱하기 t의 n 나누기 b 더하기 fn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예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점화식인 경우에는 마스터 시오렘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요 fn은 뭐 n제곱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n의 3승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조건은 그러니까 n은 1보다 크거나 같고 b는 1보다 커야 된다 라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마스터 시오렘은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분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 어느 경우에 속하는지를 본 다음에 그 경우에 해당하는 정답을 그냥 바로 써내려가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냥 요약하면은 fn이 작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뭐 작은 뭐 상대적으로 작은 거긴 한데 뭐 n 제곱 뭐 이런 정도, 뭐 n이 적당할 때 얘보다는 큰 거 뭐 n의 뭐 3승, 뭐 얘는 뭐 n 팩토리얼 뭐 이런 식으로 클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절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n의 로그 a분의 b에 비해서 요 fn이 작을 때, 같을 때, 클 때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케이스 1일 때는 수식은 이렇게 써졌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fn이 n의 뭐 대충 쓸게요. n의 로그 b분의 a 얘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작은 어떤 그 값이면은 그러면 t의 n이 n의 로그 b의 a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케이스 2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얘가 정확하게 fn이 n의 로그 b의 a인 경우예요. 뒤에 예제를 보면은 아마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n의 로그 ba에다가 로그 n을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곱해주면 돼요. 케이스 3인 경우는 fn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인데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긴 5고 여기는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n의 로그 b의 a보다 fn이 큰 경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뒤에 뭐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 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추가 조건을 살펴봐야 됩니다. 충분히 큰 n과 1보다 작은 c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해야 돼요. 요걸 만족하는지 살펴보고 만족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t의 n은 세타의 fn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a는 첫 번째 예제에서 a는 9고 b는 3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비교해야 될 그 함수는 로그 n의 로그 3의 9인데 얘는 n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가 지금 fn이잖아요. 그죠? 얘가 fn인데 지금 fn이 그러니까 n이 n 제곱보다 그 순위가 낮잖아요. 그죠? 서열이 낮잖아요. 얘가 더 우세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세 가지 케이스 중에 어떤 케이스죠? 첫 번째 케이스 맞죠? 첫 번째 케이스니까 그럼 n의 로그 b의 a가 된다. 다시 말하면은 얘는 5의 세타의 n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세타의 n 제곱이 된다. 얘는 어때요? 얘는 a는 1이고 b는 몇이죠? 지금 t의 n 나누기 3 나누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3 나누기 2가 되겠습니다. 맞죠? b가. 그러면은 n에 비교해야 될 애가 로그의 2분의 3, 1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지금 0이잖아요. 그럼 n의 0승. 얘가 지금 비교할 n인데 얘는 어때요? 얘는 지금 n의 0승이잖아요. 똑같죠? 그러면 케이스 두 번째. 요 두 번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로그 n 하면은 된다. 그래서 얘는 세타 n의 로그 ba 곱하기 로그 n인데 얘가 지금 1이니까 그냥 세타의 로그 n이 된다. 그래서 얘는 로그 n입니다. 됐어요? 세 번째는 어때요? 세 번째는 a가 3이고 b는 4 맞죠? 그러면은 비교해야 될 함수는 로그 4의 3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대충 뭐 한 0.7 정도 되거든요.
음. 로그 4의 3. 근데 얘가 fn인데 fn이 얘보다 더 우세하잖아요. 얘가 더 우세항이잖아요. 그러면은 케이스 3번이죠. 그러면은 이게 바로 이걸 적용하는 게 아니고 요걸 만족하는지 봐야 됩니다. A, F, N 나누기 B가 C, F, N보다 작은지를 봐야 돼요. A가 지금 3이고 3 곱하기 F에 N 나누기 B. 지금 FN이 여기 있으니까 N 나누기 4의 3승. 얘가 C 곱하기 N 나누기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만족시키는 1보다 작은 C가 있는지 있나요? 있죠? 얘는 지금 보면은 4의 3승분의 3 곱하기 n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가 지금 1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만 큰 어떤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요 수식을 만족하죠. 그러면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은 만족하는데 그 경우에는 그냥 fn이 복잡도가 된다. 다시 말하면 얘는 세타의 n의 3승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도 봅시다. 네 번째 해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네 번째는 사실 여러분들이 배운 걸로는 풀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A가 9고 B가 3이잖아요. 맞죠? 그럼 비교할 애가 n의 로그의 3, 9니까 얘는 n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얘니까 얘가 fn인데 얘가 더 우세해서 케이스 3인 것 같잖아요. 맞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요게 트릭인데 지금 보면은 n의 로그 b의 a 더하기 입실론인 경우잖아요. 오메가가. 그러니까 지수항만큼 우세해야 되는 거예요. fn이. 근데 지금 n제곱의 로그 n은 얘보다 지수항만큼 우세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케이스 3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케이스 3도 아니고 케이스 2도 아니고 케이스 1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운 걸로는 못 풀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원래 마스터 시오렘은 이게 좀 조건이 다른데 여기서는 이 조건이 사실은 케이스 2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세타의 n 로그 b의 a 곱하기 n의 n의 로그 k일 경우에 이면 그러면은 t의 n이 세타의 n의 로그 b의 a 곱하기 로그의 미안합니다. 여기 잘못했어요. 로그 n 네, 로그 여기 k승 다시 로그 n의 k승 이렇게 되어 있을 때 k 플러스 1 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마스터 시오렘이에요. 여기 정의에 따르면은 지금 얘는 케이스 2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케이스 2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복잡도가 n 제곱의 로그 제곱 n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인데요. 좀 어렵죠? 이해 잘 돼요? 잘 모르겠어요?
질문해 주세요. 지금은 안 할 거죠? 지금은 질문 안 할 거죠? 왜 다들 저의 눈을 피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두 번째 수업이니까 주말 지나고 추석이 있구나. 맞다. 맞아요. 제가 공지를 하려고 했던 게 그거였는데 일단 잠깐만요. 녹화는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